갑자기 바둑 고수 됐네. 알고 보니 중국산 AI 사기.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바둑판 그림 딱 그려져 있고요. 이게 오래간만에 신문에 바둑이 났는데 좀 좋은 걸로 놔야 되는데, 자, 일단 보시죠.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기바둑 범행을 위한 인공지능 바둑 장비까지 동원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사용한 장비는 시가 100만원가량 중국산 제품으로 알파고 수준의 고성능 AI는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게 지금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1월 31일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기 등 혐의로 일당이 총 4명이에요. 한편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과거 내기바둑에서 돈을 잃었고 복수를 하기 위해 업자를 통해 AI 바둑 장비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뭐 쉽죠? 너무 쉽습니다. 여기 그 소형 카메라를 여기다가 소매 여기나 뭐 또는 뭐 그 와이셔츠 이런 데다 달아놓고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외부에서 그 AI 바둑판 있거든요. 거기에 착점을 하면 딱딱 그 예를 들면 한 수를 두면 거기에 착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1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 거 보면 고성능이에요. 고성능. 뭐 프로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뭐 내기바둑판에서는 무적이죠. 무적. 기원 3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액 배팅이 가능한, 뭐 이걸로 10,000원 20,000원짜리 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액 배팅이 가능한 그 소위 말한 호구를 잡는 물색을 했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밥값 내기 수준으로 상대를 이렇게 하다가 처음엔 좀 잃어줘요.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신의 한 수 보면 나오잖아요. 몇 판 지다가 10,000원, 뭐 100,000원 정도 잃다가 이제 한 판당 100만원 이상으로 판돈을 올렸다고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계속 이기니까 할만하다 생각하고 이제 덥석 무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소형 카메라를 셔츠 단추 구멍에 몰래 달고 바둑판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아주 원초적인 방법이죠. 이 B씨라는 사람이 단추를 달고 바둑을 뒀고요. 그리고 이제 공범 2명이 별도 공간에서 그 바둑을 카메라로 송출되는 걸 본 뒤 AI 바둑판에다가 똑같이 놓는 거예요. AI 바둑판에다. 그러면은 그 딱 착점하면 다음 수를 알려주거든요. 어디가 좋은지 빨간색으로 불이 탁탁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뭔가 사인을 주고 받았겠죠. 몇에 도라 뭐 이런 거를. 뭐 그렇게만 되면 무적이죠. 신진서도 못 이겨요. 솔직히 말해서. 총 2,620만원을 이 사기 도박으로 갈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간의 바둑 사기 범행은 바둑 고수가 원격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AI가 대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뭐 판사분께서 판결문에서 고성능은 아니지만 일반인 상대 사기 범행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충분히 정도가 아니죠. 이 인공지능으로 쓰게 되면 뭐 거의 말도 안 되게 센 거죠. 자, 이게 어떻게 발각이 됐냐? 이 역시 옛날 속담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피해를 당했던 분 중에서 이 상대방이 과거보다 너무 세진 거예요, 바둑이. 그래서 이제 그의 실력을 의심하면서 유심히 봤겠죠. 그러다가 셔츠 단추 구멍에 소형 카메라를 찾아냈고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2명만 저지른 범행이 족발이 됐는데 이 추가 조사 결과 이 A씨라는 존재가 드러났는데 이 사람이 바둑을 둘 줄 안대요. 바둑이 좀 고수래요. 그래서 치밀하긴 해요. 너무 AI 착수대로만 두면은 너무 압도적이잖아요. 뭐 내기바둑을 두는데 무슨 뭐 프로끼리 두는 게 아닐 테니까 얼마나 몇 급하고 뒀는지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그 AI 착수대로 두면 너무 세니까 의심받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A라는 바둑의 고수가 이걸 적당히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이길 만큼만. 그래서 이제 A라는 존재가 또 필요했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잡혔습니다. 전자기기 부정행위가 있었어요. 입단대회에서. 똑같아요. 초소형 카메라를 여기다가 달고 여기 뭐 셔츠 안에다, 이때 겨울이었으니까 좀 옷을 좀 두껍게 입고 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어폰을 낍니다. 이어폰을 낀 다음에 왜냐면 저 외부에서 몇에 몇 이걸 알려주는 걸 소리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어폰을 딱 여기다가 꽂고 여기다가 이 소형 카메라를 달고 실제 입단 대회에서, 이게 현장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웅성웅성 하고 있잖아요. 이때 중단이 된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참가자 중에 누군가가 이상하다. 지금 저 친구가 이상하다. 심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심판이 몸수색을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때 심판이 프로연우였어요. 대국을 다 중단시키고 몸수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사진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소형 카메라, 그리고 여기 이어폰, 무선 이어폰이 적발이 된 거죠. 2020년 일입니다. 야, 2020 불과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 친구는 몰수패가 되고요. 이 친구 저기 법정 가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이 친구한테 진 선수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거 피해 보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을 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핸드폰을 들고 들어가면 그냥 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서봉수 구단이 핸드폰을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실제로 반칙패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20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여기 뭐 보시면 대국장 내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 소지 금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에는 뭐 경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발견되면 바로 실격패예요. 바둑 시작하기 전이 아니고 바둑 한참 두다가 두 선수가 뭐 초입김 올려가지고 마지막 승부처인데 갑자기 저러고 있어요. 바둑판을 지금 무슨 검은 그 박스로 덮어버렸습니다. 자, 일단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 박정환 선수는 마지막 초입기였고요. 여기 보시면 숫자 보이죠? 박정환 1이라고 돼 있고 설현준은 2라고 돼 있잖아요. 설현준 선수는 초입기 2개가 남은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라이브를 천천히 다시 보기로 보니까 중간에 설현준 선수가 아웃하는데 딱 둬요. 거의 9.5에 둡니다. 오늘 이 대회는 이 개시원이 시계를 눌러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대국자가 누르는 게 아니라 이 개시원이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전자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개시원이 대국자가 착수를 하면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전자기기에 초입기가 딱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시스템인데 요 옆에 있는 요 탁구 경기할 때 많이 나오는 요 그 스코어 보드는 개시원이 수동으로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겁니다. 전자기기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수동으로 한 번 더 표시를 하고 왜냐면 시청자들이 이 전자기기가 안 보이니까 그런 방식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아웃하는데 설현준이 뒀어요. 그런데 설현준 선수가 뒀으니까 빨리 찍어야 되는데 9점에 찍어야 되는데 요게 늦었는지 아니면 반응이 뭔가 늦었는지 시계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설현준 선수가 착점하는 순간 딱 눌렀으면은 이 전자기기가 설현준 선수 초입기 2회로 표시가 됐을 텐데 이 뭔가 하여튼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개시원 언니가 늦게 눌렀는지 아니면 전자기기가 오류가 난 건지 그 순간 설현준 선수의 전자 표시가 마지막 한 개로 표시가 돼요. 마지막 한 개로. 저 스코어 보드 큰 거 숫자로 돼 있는 거 그거는 설현준 선수가 2로 돼 있어요. 왜냐면 그거는 수동으로 넘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죠. 저거는 2인데 전자기기는 1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현준 선수가 몇 수 진행을 하다가 처음엔 몰라요. 처음엔 2로 돼 있으니까 저 그 큰 스코어 보드 저게. 근데 나중에 전자기기를 옆에 딱 보니까 마지막이야 내가. 요 숫자랑 전자기기랑 표시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분명히 아홉에 뒀는데 결국은 이제 설현준 선수가 중간에 나 2개라고 이게 생방송에 나와요. 개시원이 네 2개 맞습니다 하고 하는데 문제는 전자기기에는 하나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다시 되돌리기가 안 돼요 시스템상.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바둑 두는 걸 잠깐 멈추고 그 전자기기를 세팅하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근데 바둑판은 도대체 왜 가렸냐? 바둑판을 그럼 대국자들이 보고 있으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박정환 선수가 2차례입니다. 이 전자기기를 다시 세팅을 설현준 선수 초입기 2회로 바꾸기 위해서 그걸 하려다 보니까 바둑판을 보고 있으면은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니까 그래서 저 박스를 가린 겁니다. 못 보게. 저게 이제 새로 생긴 룰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박스가 없었거든요. 저 손잡이도 있어요, 여러분. 저 심판이 와가지고 저거 딱 하더라고요.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사실 이건 뭐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전자기기가 오류가 나서 이게 착점이 좀 늦게 눌러졌다든가 실수 나올 순 있어요. 그런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이 당시는 박정환 선수가 바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5분 이상 멈춰요. 5분 이상 이대로 중단이 됩니다. 이 대국자들이 가지도 못해요. 여기 앉아가지고 박정환 선수는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바둑판은 못 보니까. 이제 시계가 다시 세팅이 되고 검은 박스를 들어 올리고 심판이 경기 개시를 선언합니다. 근데 초읽기가요. 원래는 처음부터 초를 읽어야 돼요. 0으로 세팅이 된 게 아니라
좀 있다가 바로 초읽기가 되더라고요. 박정환 선수는 마지막 초읽기였거든요. 이거 다시 보기 되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0에서 40초면은 0에서부터 40초 초읽기를 박정환 선수가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딱 경기 시작되는 순간 그 전에 예를 들면 박정환 선수가 대국이 멈추기 전에 뭐 10초든 20초든 썼을 거 아니에요. 그 순간 거기서부터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박정환 선수가 이의 제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방송을 딱 보는데 순간 박정환 선수가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급하게 착점을 하더라고요. 바로 초읽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초읽기. 물론 박정환 선수가 바로 둔 수는 실수는 아니었어요. 예, 그것 때문에 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바둑 박정환 선수가 역전당합니다. 이후에 뭐 엄청난 그 여러 가지 파란만장한 바꿔치기 일어나면서 결국은 박정환 선수가 이바둑 역전당해요. 그래서 설현준 선수가 이겨가지고 세트 스코어 2대2가 되면서 결국은 최종국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승 이게 5번기인데요. 2대2가 된 거예요. 오늘 박정환 선수가 이겼으면 박정환 선수가 우승하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 역전당해서 2대2가 됐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요런 점들이 좀 아쉬운 점이죠. 그 초읽기도 0에서부터 카운팅 했어야 되는데 0에서부터 카운팅이 안 됐던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저 전자기기가 오류가 난다고 해도 거기서 과연 5분씩 그 대국을 중단했어야만 하는지 그렇게 시스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좀 그게 아쉬워요. 이게 마지막 초읽기에 막 승부처 이런 장면에서 갑자기 저러고 5분 이상 대국이 중단된다는 거는 경기력에 무조건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박정환 선수는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초읽기인데 원래는 40초에 무조건 한 수씩 둬야 되는데 5분 이상을 지금 머릿속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게 바둑판을 가렸다 뿐이지 박정환 선수나 설현준 선수 머릿속에는 이미 바둑판이 저장이 돼 있어요. 5분이면요 여러분 웬만한 수 다 찾아내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국은 중단되면 안 되고 전자기기를 빼고 그때부터 그냥 수동으로 게시원이 읽고 저 탁구 스코어보드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로 바꾸더라도 물론 시청자분들은 저 전자 표시가 없으면 좀 불편하죠. 저게 시계가 표시되는 전자 그 기기니까. 그렇더라도 저는 중단되지 않고 그냥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청자들이 불편하더라도. 만약에 이런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기계가 오류 나는데 어떡합니까? 그때는 그냥 빼고 그냥 게시원이 그냥 되고 바로 시작했어야 된다. 그러면은 뭐 10초 만에 그냥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둑 외적인 걸로 영향을 받아서 이 바둑 승패가 뭐 이렇게 결정이 되는 부분은 절대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이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앞으로라도 이게 또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둑TV나 한국기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